저는 1957년에 태어났고요. 제 고향은 이제 전주이고, 전주 시내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이 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앙시장에서도 또 약간 외곽에 있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태어났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두 분 다 이제 전주 분들이시고, 아버님은 이제 양복점을 하셨어요. 집과 이제 양복점이 이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양복점에서 많이 이제 놀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는 이제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좀 멀리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 걸리는 풍남국민학교라고 하는 데를 다녔습니다. 시험을 봐서 전주에서 제일 이제 좋다고 하는 전주 북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죠. 3학년 때 들어서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또 있으니까 입시 준비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갑자기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좀 욕심이 이제 났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고, 위에 손이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이제 웬만하면 서울로 한번 고등학교를 가보아라 이렇게 또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그때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이제 서울에 그 후기 고등학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중앙고등학교에 시험을 봐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앙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이제 그 인천 김성수 선생이 1910년대 말에 인수했던 학교고, 중앙고보죠,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깊은 이제 그런 학교였어요. 3.1운동이나 60만세 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한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3.1운동 기념탑이 학교 마당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역사 공부를 하게 된 데에도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특히 그 역사책 뭐 이런 걸 많이 읽었던 것 같고, 또 역사 소설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마 중학교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소설 좋아하고 했던. 그래서 내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는 이제 사학과에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결심을 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법대를 가라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그 주변에서는 하긴 했지만 저는 뭐 전혀 그런 건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로지 뭐 초지일관 나는 사학과를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인문계열 서울대 인문계열의 시험을 받고 인문계열 안에서 또 나중에 이제 국사학과를 이제 가게 된 거죠. 제가 한 2학년 때 정도까지 신문사 생활을 했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대학원 이제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한 학기 다닌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눈이 좀 좋지가 않아요. 눈이 이제 양쪽이 부등십니다. 신체검사 때 그때 군의관이 그러더라고요. 뭐 보더니 이 정도면 뭐 면제 가능한데 그래도 자네는 좀 배운 사람이니까 그때 대학원 재학 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방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방위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선뜻 이야기하고 이제 1년 2개월인가 이제 근무를 했죠. 전주에서. 또 제가 근무했던 그 동사무소가 선호성동 동사무소였는데 그 주변에 이제 집창촌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해방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6.25 때 피난민들이 와서 살던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주로 하는 일이 예비군 통지서를 이제 예비군들한테 갖다 이제 전달하는 일이어서 그런 집창촌이나 빈민촌 이런 데를 거의 뭐 매주 다녀야만 했어요. 낮에. 또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그런 동네들을 많이 가서 보게 됐고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꽤 많이 알게 됐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학교에서만 공부를 했다면 뭐 그런 경험은 이제 전혀 할 수 없었을 거다. 아니면 군대에 들어갔었다면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제 사회에 대해서 좀 알게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석사를 83년도인가에 마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다니면서는 이제 시간 강사 생활을 또 시작을 했죠. 처음에 동덕여대와 이제 성심여대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84년도부터 제가 90년 여름까지 약 6년 반 정도 시간 강사 생활을 했었죠. 학부 때에 대학원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일 관심이 갔던 게 1920년대의 그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었어요. 규장각의 자료들을 해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대한제국 시기 자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대한제국 시기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은 이제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쓸 것인가. 그러다가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다시 일제시대로 이제 가기로 했죠.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저희 또래 그 한국사 연구자들이 일제시대에 그 사회주의 운동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 민족주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1920년대 그 국내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제가 한양대학에 오기 직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책을 많이 쓰시오. 그래서 여기 온 뒤로는 이제 논문도 논문이지만 이제 책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책 쓰는데 매진하기 시작했죠. 그 학술 전문 서적으로 한양대학에 와서 지금까지 쓴 책이 9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7년 여기 와서 있게 되었는데 17년 동안 9권의 이제 전문 학술 서적을 이제 낸 거죠. 그리고 에세이집을 한 권 냈고, 전부 10권의 책을 낼 수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2010년도, 11년도 그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그 저한테 이제 의미가 있었던 상은 이제 2010년도 그 한국전쟁 이제 60주년 기념으로 이제 제가 낸 책이 마을로 간 한국전쟁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해 겨울에 그 한국일보에서 주는 한국 이제 출판문화상 거기 학술 저작 부문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으로 이제 그 임종국상 또 그 단재상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됐어요. 이제 올해 2021년 2월에는 이제 그 제가 한양대에서 주는 HYU 학술상을 받았어요. 그거는 2019년에 제가 그 1919라고 하는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책으로 제가 1919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게 세종도서에 이제 선정이 됐고, 또 그 21세기 한국사학의 진로라는 사학사와 관련된 그런 책인데 그걸 냈는데 그건 또 이제 그 뭡니까 이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출발은 주로 민족주의 사상사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시작했는데 마을로 간 한국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서부터는 사회사 쪽으로 좀 이동을 했어요. 지역 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가 어떻게 19세기부터 20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변동해 왔는가 하는 거를 밝혀보는 그런 연구로 옮겨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5년 2월부터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비교역사문화연구소는 HK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인문왕국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서 9년짜리인가 이렇게 연구 사업이었는데요. 1년에 거의 연구비가 10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거를 이제 임지연 교수님이 이제 따와서
당시 박사들 여러 분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있었는데, 임지연 교수님이 이제 모교인 서강대학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 일을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 기록 실장도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주로 맡아서 오래 한 일은 연구소 소장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학연구소, 나중에 동아시아문화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이렇게 세 곳에 그 소장을 했는데, 전부 합쳐보면은 한 9년 정도 연구소 소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연구소 소장으로 이제 제가 대학 생활을, 이제 한양대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고요. 비교역사문화연구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7년도 즈음에 제가 당시 그 우리 철학과 출신으로 이제 부총장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 이제 대학 기록실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분이 이제 총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기록실이라는 거를 만들기로 하고, 이제 제가 그 실장을 맡게 된 게 2008년 이제 3월의 일이죠. 3년 정도 이제 제가 그 일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됐고, 마침 그때 이제 2009년이 이제 한양대학교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였죠. 나중에 좀 늦게 70년사, 한양대 70년사를 만들자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 박사들 혹은 박사 과정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짜가지고 제가 집필위원장으로 책임을 맡아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에 와서 한양대학을 위해서 했던 제일 큰 일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년사를 편찬했던 것, 그런 생각이 들죠. 그 한양대학교 구본관 건물을 이제 그 건물에 원래 이제 그 행정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신본관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다 옮겨가게 됐죠. 그러면서 구본관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결국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어느 회의에서 제가 이제 그 공간을 한양 역사관으로 만듭시다라고 이렇게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만들어져서 당시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당시 이제 박상천 이제 그 부총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저는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정년한 이후에는 뭐 조그마한 그런 이제 연구실을 하나 마련해서 그쪽에 옮겨가서 계속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쓴 논문이 124편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한 반 정도는 이 책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잡고 이제 그런 그 논문들을 책으로 이렇게 다시 만드는, 또 부족한 부분은 새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어쨌든 책으로 한 5권 정도 이렇게 내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그 유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이고, 또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랄까, 좀 자신감이라고 할까, 자존감, 이런 것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나 실제로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고, 얼마든지 그 훌륭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남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이런 좀 당부를 좀 하고 싶어요. 그 한양대학은 원래 이제 공과대학으로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한양 공대 출신들이 사실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키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특히 과거에는 이제 테크니션으로 기술자로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사이언티스트, 이 과학이 중시되는 그 시대니까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할을 또 이제 한양대학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테크니션과 사이언티스트를 같이 이제 양성하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공계 쪽에서는. 근데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날개로만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이제 인문계 쪽, 문과 쪽도 역시 같이 이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이 그 뭐랄까요, 종합대학으로서 모든 분야가 다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활도 대단히 중요하고, 정신적인 생활을 그 맡아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인문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남아있는 한은 계속 필요한 학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고, 우리 인문대에 계신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 같은 걸 갖고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